본 방송은 12월 6일에 녹음됐습니다. 품격 있는 야구 팟캐스트, 이곳은 야자수입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72번째, 그 두 번째 이야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호스트 조건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메이저리그, 아메리칸 리그 팀들에 대한 시즌 리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도 방송을 함께 진행하실 야자수 대표 메이저리그 고수 4분을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인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희재 PD님, 타건준 씨, 서정민 씨, 송준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로 먼저 떠나보시죠. 첫 번째로 만나볼 팀은 정말 오랜만에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에 성공한 시애틀 메리너스입니다. 네, 가을 야구에서 정말 아깝게 토론토한테 7차전에 그렇죠. 끝에 이제 떨어지면서 월드 시리즈 문턱을 또 한 번 월드 시리즈 문턱 앞에서 또 한 번 좌절을 겪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시즌이라고 봐야겠죠. 2001년 이후로 이 팀이 이만큼 높게 올라간 적이 없었다 보니까 24년 만에. 그렇죠. 역대 최고 성적이죠. 맞아요. ALCS 7차전 같으면. 아 그러네요. ALCS 삼승 땄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 팀이 일단 오프 시즌에 근데 보강을 좀 게을리하긴 했었어요 올해. 그러니까 그러다가 휴스턴한테 6월쯤에 이제 1등을 갑자기 또 따이니까 이제는 진짜 안 된다. 휴스턴한테 또 따일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들었는지 이제 부랴부랴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조시 네일러랑 에웬유 수아레스를 영입을 했죠. 그러면서 수아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애틀 오고 나서는 별다른 활약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데 조시 네일러가 정말 가을 야구까지 끝까지 잘해주면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줬고 여기에다가 저지만 아니었다면 MVP를 무조건 받았을 거인 칼 랄리가 60개 홈런을 치면서 이 랄리를 필두로 타선이 오랜만에 시애틀에서 굉장히 잘 굴러간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팀 같은 경우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강점이었던 선발진이 워낙에 탄탄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길버트 그리고 커비, 브라이스 밀러가 다 돌아가면서 다치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탄탄한 선발진이다 보니까 시즌 끝까지는 문제가 없었고 브라이언 우 같은 경우에 올해 좀 남달랐죠. 이 4명 젊은 선발 중에 우가 제일 잘할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못했잖아요. 사실 2, 3년 전만 해도 그 1, 2, 3 펀치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밀러를 더 위에 두는 경우가 많았고. 무조건. 근데 올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확실히 사이영 레벨로 올라오는 게 보여서 참 투수 성장이라는 게 알 수가 없다는 걸 또 느끼고.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타선의 이슈가 해결이 되자마자 높은 곳까지 갔네요. 네, 매년 거의 2, 3년째 너희들은 좀 타선을 좀 어떻게 해봐라. 뭐 알론소라도 영입을 하든가 뭐라도 좀 해라. 가만히 있지만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항상 했는데 뭘 하니까 되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약점과 어떤 문제점을 확실히 진단하고 움직일 그런 역량과 어떤 의지만 있다면 생각보다 메이저리그 무대 그 플레이오프의 벽이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다. 물론 내부적인 뭐 의사결정 과정이라든가 뭐 여러 협상 이런 것들 되게 어렵고 복잡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진리는 그냥 확실하게 자기 문제점을 진단하고 자기 객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 시애틀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호재라고 할 만한 거는 그렇게 데려온 선수들 장기 계약으로 잡았죠. 조시 네일러 네, 잡았죠. 그래서 되게 이후 전망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훌리오 로드리게스가 올해 그 타선에서 그러니까 타자로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시즌 중반까지 보이긴 했지만 올해도 역시나 레이트 스타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초반에 말아먹고 중반 이후로 그래도 뭐 이제 확실히 폼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시즌 성적은 그럴듯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또 훌리오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좋았던 점이라 한다면 수비 밸류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올해 여러모로 좀 완성형 그 5툴 웨어스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줬던 시즌이라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이후 전망도 좋다고 느껴지고
결국에는 여전히 아쉬운 거는 또 딱 한 명만 더. 타선 타선. 딱 한 명만 아직도 딱 한 명. 알았어. 이제 구색은 맞췄다. 이제 맞아요. 드디어 구색은 맞췄고 딱 한 명만 더. 이게 피로는 한 게 네. 이게 수아레즈랑 올해 지금 풀린 게 폴랑코도 네, 그렇죠. 호레 폴랑코가 네. 좋은 활약했다가 올해 또 풀려가지고 다른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당장의 로스터 리소스를 보면 막 6, 7, 8, 9번 이 하위 타순 자리가 사실 좀 암담해요. 맞아요. 이게 로블레스, JP 크로포드, 그다음에 벤 윌리엄슨, 콜 영으로 찍혀는 있는데 아이고. 좀 많이 아쉽죠. 컨텐딩 팀의 하위 타선이라고 보기에는. 그래서 분명히 줍줍을 하든지 아니면 뭐 유망주가 좀 올라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켄존도 올해 되게 잘 했는데 켄존이 올해 같은 성적을 다시 내줄지는 약간 의문이 있고요. 음. 뭐 콜령도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콜트 에머슨도 아직 남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짜 가닥은 잡혀 있는데 맞아요. 그 가닥이 잡혀 있으니까 저스틴 터너가 뭐라 했겠죠. 네. 그때보다 투수도 훨씬 더 안 좋았는데도 일단은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갔으니까 투수가 제대로 또 돌아가고 진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진짜 한 명만 더 제발 한 명만 더 영입을 자체 한다면 네. 육성을 그렇죠. 하든 영입을 하든. 그러니까 투수진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수들 반등만 하면 뭐 굳이 영입 안 해도 된다. 음. 뭐 커비 한 명만 반등해도 거의 탑급 로테이션 갖출 수 있고 뭐 불펜은 이미 문우즈가 잡아주고 있고. 그럼 이제 보강 포인트는 타선인데 일단 저는 수아레스는 좀 위험하다 보거든요. 아, 핏이 이게 너무 안 맞는 안 되죠. 거 아무리 봐도 그 티모바일 파크랑 안 맞는 타자예요. 이 음. 선수는. 그럼 수아레즈를 뺀다 하면 3루 그리고 지명 타자. 폴랑코는 또 플루크성이 좀 많이 강해 보이고요. 폴랑코가 아마 플래툰으로 되게 많이 네.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후반 되면은 교체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수비도 안 좋아서 네. 지명 타자로 쓰긴 좀 아쉽죠. 그렇죠. 그건 뭐 이루 뭐 근데 팜에서 뭐 내야 유망줄이 좀 있어서 그건 어떻게 한다고 하면 코너웨어 한 명 더? 파워히터? 결국에는 저는 그 시애틀 팜을 보면은 그러니까 뭐 에머슨, 콜트 에머슨은 리그 정상급 내야 유망주니까 뭐 어떻게든 올려서 쓴다 치고 굳이 한 명에게 약간 희망을 걸어본다면 라자로 몬테스 정도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외에는 뭐 자체적으로 쓰고 팔 만한 선수들이 당장은 안 보이고 결국엔 영입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시장 상황이 시애틀의 니즈를 완벽히 충족하기엔 좀 애매하다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수아버를 데려올 거 아니고서야. 근데 또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조금 뭐랄까 ALCS까지 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회의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팀이고 플레이오프 진출은 어지간하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단기전이 아무리 약간 운이고 단기전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조금 불안한 지점은 타선도 타선이지만 이제 투수진의 루이스 카스티오가 더 이제 에이징 커브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여러 가지 선발 투수들의 그 부상 이슈가 누적이 되고 있다는 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좀 고민일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휴스턴 애스트로스입니다. 와 진짜 얼마 만에 휴스턴 없는 포스트 시즌을 본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즐겨요, 근데 아, 그 와중에도 네. 끝까지. 그 와중에 끝까지 사실 마지막 5연패였나요? 아마 그거 아니었으면 또 그렇죠. 가능성이 있긴 있었어가지고 이게 2016년 이후로 지금 휴스턴이 없는 포스트 시즌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의 한 9년 연속으로 포스트 시즌을 진출했던 휴스턴이었는데 올해는 진짜 쥐어 짜내고 짜내도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보였습니다. 사실 이게 투수 쪽에서 휴스턴이 이미 좀 많이 없는 살림이 된 지는 오래거든요. 부상 이슈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투수를 막아줘서 쓰는 능력이야. 이제 이 팀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도가 텄으니까 맞아요. 그러려니 하는데 야수 쪽은 진짜 탤런트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많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위닝 팀이 없는 건 역시 야수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올해 휴스턴이었고 이게 근데 보강을 또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올해 분명히 시즌 시작하기 전에 파레데스 트레이드 해왔고 그리고 저기 크리스티안 워커 FA로 영입하면서 보강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시즌 도중에 카를로스 코레아까지 데려오고 맞아요. 헤수스 산체스 데려오면서 트레이드를 해봤지만 결국엔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요르단 같은 경우가 좀 문제였죠. 올해는 그렇죠. 계속되는 장부상 때문에 이게 타격에서 일단 나오기만 하면 상수라고 여겨졌었는데 올해는 그조차도 아니었어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였고 알투베 같은 경우에도 올해 나이와 그 기대값에 비해서는 장타를 많이 쳐주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35세예요. 내년에 또 똑같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 제레미 페냐가 타격에서 올해 굉장한 반등을 보여줬다는 점이긴 한데 타구 프로필이 또 마냥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년 시즌에도 장담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탤런트 레벨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야수진 탑3 탤런트는 제 생각에는 제레미 페냐, 그다음에 이젠 다 늙어버린 호세 알투베, 거기다 세 번째를 뽑기가 애매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요르단 알바레즈는 상수로 준다 쳐도 그 알바레즈를 뒷받침해 줄 만한 서포팅 캐스트가 이제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창 휴스턴이 거의 준 왕조에 가까운, 그러니까 지구를 지배하던, 본인들의 지구를 지배하던 그 시절에는 알투베, 브래그먼, 스프링어, 네. 터커 뭐 터커 뭐 다 가득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팀 내 세 번째 타자 옵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다 늙은 알투베, 아니면은 뭐 진짜 기껏해 야이너 디아즈 이런 선수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선수들 물론 솔리드한 메이저리그 레귤러급 선수는 맞지만 한 팀의 확실한 주축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탤런트잖아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비비면서 팀 내 WR 뭐 3등 4등 하고 있다는 게 현재 휴스턴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팜 상황도 여의치 않아요. 아무래도 워낙 오랫동안 컨텐딩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드래프트 순위도 밀리고 유망주 수급도 좀 어려웠고, 그리고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래 컨텐딩을 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팔아서 유망주를 수급한다는 그 발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팜이 고갈이 나는 상황에 이르렀고, 네. 그래서 한동안은 물론 워낙에 그 노하우가 이제 지난 몇 년간 쌓인 팀이라는 인상이 있어서 어떻게 굴릴 것 같긴 한데, 짜내듯이 굴릴 것 같긴 한데, 이제 과거의 그 영광을, 그러니까 2010년대 그 영광을 다시 누리기에는 좀 한숨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단적인 예로 제가 야수 얘기만 했는데 다음 시즌에 지금 예상되는 그 로스터 리소스 가보면은 에이스로 예상되는 투수가 누구죠? 헌터 브라운이죠. 네. 이 선발이 누구예요? 랜스 맥컬러스. 거기서부터 맛이 가는 거예요. 네, 이게 프란보 발데스가 올해 이제 FA로 풀렸잖아요. 그리고 아마 투수 최대원이니까 타 팀이 더 높게 지를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휴스턴을 나갈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힘든 선발진이 조금 더 힘들어지겠죠. 쉽지 않아요. 그 타선에서 지금 탤런트가 그나마 해봤자 캠 스미스 캠 스미스. 네. 빼면 파레데스는 또 근데 연차도 많이 쌓였으니까 이제 우리 파레데스 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페셜리스트 그렇죠. 느낌이에요. 네. 제너럴리스트라기보다는. 예. 그래서 어떻게 이번 시즌 성적을 짜내려고 코리아를 데려왔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번 시즌을 성적 내기 위해서는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좀 안 좋을 것 같아. 장기적으로 한 몇 년 뒤에는 특히. 낭만은 있으나 네.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올해 워스트 하나 꼽자면 저는 단연 크리스찬 워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휴스턴에 지금 그 1루의 저주가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어브레이부터 저기 구리엘부터 정확히는 구리엘 어브레이부터 해가지고 지금 답도 없는데 워커마저 이 저주를 해결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올해 27개 홈런을 치기는 했는데 나머지가 옵스를 .718치라고 데려온 선수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아쉬웠고, 앞으로 만약에 에이징 커브 폭탄을 더 맞게 된다면 조금 더 끔찍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워스트는 요르단 알바레즈 주고 싶어요. 해줘야 될 선수가 시즌 내내 경기에 뛰지도 못하고 뛰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간신히 필드 위에 나올 때도 우리가 알던 알바레즈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네. 주축 기둥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가 빠진 딱 그만큼의 차이 때문에 휴스턴이 그 가을 야구 행진이 끊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알바레즈 하나 변호해주고 싶다면 구단 의료진이 손 부상을 못 찾았다고. 그 상태에서 뛰어서 좀 망가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세부 지표들 보면 다 멀쩡하거든요. 그렇죠. 네, 세부 아직도 서번트는 예뻐요. 서번트는 예뻐요. 아주 예뻐요. 시뻘개요. 저는 최악 하나 꼽자면은 랜스 맥컬러스 주니어요. 저도요. 몇 년째 최악 아닙니까? 거기는? 계속 그러니까. 최악인데 올해 드디어 딱 돌아왔거든요. 근데 얘 6점대 그러니까. 평자 이제 슬슬 보내줘야 될 때가 됐는데 아직도 DFA 에. 네. 아직도 2년이나 남았어요. 이전에는 좀 17밀짜리가. 실종되면서 안 보여서 워스트였다면 보여서 이제는 워스트네. 필드 위에서 워스트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네, 이제는 팀 로스터의 재건이 필요해 보이는 휴스턴입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텍사스 레인저스입니다. 네, 원주님의 응원팀이죠. 팀이죠.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 텍사스 같은 경우에 일단 선발 야구를 했었고, 좀 놀랍게도 네, 그래도 코어가 확실했고, 디그롬이 정말 오랜만에 건강한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든 타선이 좀 초반에 많이 박았었는데 어떻게든 살아나겠지 싶어가지고
하면서 트레이드 마감 시한 때 결국에 팀을 팔질 않고 보강 버튼을 눌렀거든요. 네, 그러면서 메리 켈리와 2명의 불펜을 데려왔는데 결국에 타선이 끝내 안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5할 승률로 마무리를 한 시즌이었습니다. 팀 내 WR 1위가 와이엇 랭포드입니다. 올 한 해 좀 어떠셨나요? 경기 보기 좀 역했어요. 그렇죠. 너무 이게 답답하셨죠? 그 네. 지난 시즌이 그래도 저점이고 그 23년만은 아니도 그 중간쯤은 하겠지 했는데 더 떨어졌어요. 네. 이게 아돌리스 가르시아, 하임, 시미언 아예 그 타격 프로필이 맛이 가서 그 아예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져 버렸고 그 중에 시미어는 차라리 수비라도 네. 골드글러브급이라도 했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러니까 가르시아도 수비 적당히 했거든요. 근데 네. 하임은 포수 수비마저 완전히 망가져서 네. 더 거기에 이상은 쓸 저기 수 없죠. 트레이드로 보강했었던 제이크 버거도 버거가 좀 많이 아쉽죠. 네, 많이 그렇죠. 아쉬웠죠. 그리고 진짜 화용 점장은 자피더슨이죠. 아 그렇죠.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끔찍하게 못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거의 못했는데 ADH급으로 공을 못 건드리다가 ADHD니까 또 옛날에 볼티모어의 그분이 생각나는. 크리스 데이비스 얘기하는 다행히 건가요? 올해 계약 내년 하고 계약 끝나니까 짧은 계약. 그렇죠. 그래도 데드라인 때 그 윈나우를 하는 건 맞았거든요 성적상. 그렇죠. 왜냐하면 거의 그 1등이랑도 가까웠어요 지구 1등이랑. 네. 할만했어요. 충분히 와카 노릴만 했죠. 근데 팜에서 줄 게 없었고 주더라도 뭐 데려올 타자가 없었죠 시장에. 그것 때문에 투수 몇 명 사고 어떻게 버티려고 했는데 투수들마저 후반기 힘이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디그롬이 후반기 ERA가 4가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그냥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 브루스 보치가 올해 이제 계약이 끝났고 우승을 함께했던 그래서 스킵 슈마커 감독이 왔는데 이제부터 이분 입맛에 맞게 새 판을 짜겠죠. 잘한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보치 감독이 그러니까 성적을 낸 데는 탁월하지만 막 새로운 팀을 만들어내는데 이제는 좀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네. 좀 예전 분이잖아요. 그렇죠. 좀 슈마커는 그 마이애미에서도 팀 한번 잘 만들어서 본 시즌 나간 네. 적이 있고 잘 바꾼 것 같아요. 방향성에 맞게. 네. 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슈마커 선임 안 하고 보치 더 갔으면 아마 다른 팀한테 뺏겼을 거예요. 일단 내부에 거의 다음 감독으로 찜해놓고 고문을 앉혀놨는데 아마 올해 선임 못하고 보치 감독이랑 연장 계약했으면 다른 팀으로 그렇죠. 갔겠죠. 그러니까 뭐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들이 할 걸 다 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특별히 뭐 모나거나 뭐 잘못된 방향성, 뭐 착오가 생겨서 팀이 망가졌다기보다는 그냥 생각했던 견적대로 안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드라인까지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잘 따라붙었는데 결국 이제 막바지 뒷심이 부족해서 탈락한 모양새. 그냥 합리적으로 운영을 했고 다만 본인들이 생각했던 견적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아쉽게 실패한 그런 시즌이라 특별히 뭐 낙제점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여전히 그 팀의 핵심 코어라고 할 만한 투타 뭐 연거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투수진이라 타선은 건재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아쉬운 선수를 뽑자면 에반 카터. 그렇죠. 좀 건강해야죠. 건강해야 되기도 하고 나올 때도 이제 2년째 지금 말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떻게 다시 폼을 좀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본인의 툴을 좀 개화할 수 있을지에 따라 향후 이제 방향성이 좀 바뀔 것 같은데 뭐 다행스러운 지점이라 한다면 와이엇 랭포드가 좀 이상한 방향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이긴 하지만 올스타 레벨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 만약에 타자로서 밸류까지 뭐 OPS 한 .850 찍어주면은 그때는 이제 슈퍼스타 문 두드리는 거고. 8만 찍어줘도 OPS. 그래도 그것만 해도 얘는 이제 WR이 한 5, 6 찍히려니까 그렇죠. 충분히 코어는 쓸만하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고 여기는 리툴링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약 구조가 너무 꼬여 있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올해 지금 데드라인 때 그래가지고 뭐 썰들 많잖아요. 판다. 뭐 판다 뭐 물론 뭐 공신력 있는 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세히 얘기해 보자면 지금 뭐 시거랑 디그롬은 아마 안 건드릴 것 같은데 건드리네. 나머지 선수들은 다 판다. 정말 다 판단 아니고 좋은 제안 오면 팔 수 있다인 것 같아요. 이볼디. 이볼디까지도 팔만하죠. 네 팔만하죠. 일단 그 시미언이랑 리모는 잘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 상호 니즈가 네. 맞아요. 가르시아 빠진 자리에 코너 외야수 타격 평균 이상 해주고 뭐 수비는 다른 선수들이 다 해주니까 상관없고 그 시미언 자리에는 조시 스미스가 그대로 채우면 되니까요. 제이크 버거도 1년 더 네. 보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포수인데 그렇죠.
시장이 참 없어요. 아, 포수가 포수는 진짜 항상 없어요. 리얼모토를 제외하고는 진짜 없어요. 리얼무토, 션머피, 그 라이언 제퍼스 이거 말고는 생각이 이제 안 와서 나거든요. 리얼무토를 사오는 건 너무 노인정이 되는 것 같아서 싫고 진짜. 굳이 노린다면 적당한 가격에 라이언 제퍼스 정도 사오는 거. 제퍼스랑 그나마 네. 머피가 머피 싼 값에. 네, 싼 값에. 그리고 작년에 투수진이 거의 1등이었는데 문제가 다 나갔어요. 불펜이. 유지가 안 네. 돼요. 유지가 안 돼. 그럼 이제 또 새롭게 다 긁어 모아야 되는데 쉽지 않죠. 결론은 리툴링이다. 아무래도 막 내년에 막 무조건 그 컨텐딩을 할 수 있다고는 장담 못 하겠어요. 그래서 네, 타선이 다소 좀 아쉬웠던 이번 시즌의 텍사스였던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 소개드릴 팀은 어슬렉티스입니다. 뭐 여기는 우아 커츠, 우아 윌슨, 우아 랭걸리어스. 그냥 미쳤어요. 그러니까요. 타선 리빌딩은 그냥 끝났다고 봐도 충분하고요. 우와 밀러 소스트럼도 팔고 있고. 데브리스 데려왔어. 근데 문제는 여기서 스타계 역할을 해주려고 이제 어슬레틱스 최고 금액으로 영입한 세베이노가 사상 최초 구장 플래티넘 투수가 됐어요. 아 근데 그럴 만해요. 네, 아무리 구장이- 그럴만 하다 구장 치면. 구장 네. 구장이 구장인 만큼. 한 명 더 있네요. 그 콜로라도의 돌랜더라고. 아 그렇죠. 그 버틀러의 그다음에 뭐 버틀러의 성장이 더뎌졌다는 거, 그다음에 갤로프 블러드에 망한 거. 그렇죠. 이런 거 뭐 티도 안 날 거예요. 그냥 커츠만 바라보면 맞아요. 눈에 꿀이 줄줄 떨어지는데. 네. 그래서 근 몇 년 오클랜드 시절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아주 희망적인 시즌을 좋아요. 보내지 않았나 싶고 라스베가스 시대가 어차피 2년 뒤죠. 네, 2년 뒤부터일 텐데 투수 쪽 보강만 이때 맞춰서 타이밍 좋게 들어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강력한 팀이 완성이 될 것 같은데 로스터 상황 보면은 딱 그때 맞춰서 할 만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투수 코어 유망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브랜든 넷이라든지 제이미 아놀드라든지 아니면 뭐 저 누가 모랄레스도 모랄레스도 다 있죠. 잘하고. 게이 점프도 있죠. 게이 게이 점프. 점프가 진짜 좋고 이런 퀄리티 좋은 어린 투수 유망주들이 그래도 좀 튀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라스베가스 시대에 맞춰서 투수 보강만 끝내면 이 팀은 아무 문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이번 시즌도 그 중간에 1승 20패 그 대폭락 사태만 없었으면 그렇죠. 네. 와이드 카드 노릴만 했어요. 그 1승 20패 구간 제가 기록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경기당 평균 실점이 사람이 아니더라고. 예. 야, 근데 5회 전에 네. 경기가 다 끝나더만. 근데 투수들 돼. 지금 상태 보면 그럴 수밖에 없긴 해요. 투수들 상태도 그렇고 여기 구장 문제가 좀 구장 문제가 너무 큰 거야. 심해요. 예. 여기 그 이상 왠지 모르겠는데 메이저리그 규격이 아니야 거기. 메이저리그 규격도 아니고 왠지 그 뒤에 관중석이 없어서 그런지 타구가 더 뻗어 나간다고 지금 네, 다른 맞아요. 구장들에 비해서. 바람을 안 막아줘서. 그렇죠. 네. 뭐 근데 투수 싹수 뭐 보니까 진짜 라스베가스 시대에 맞춰서 가면 그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존 피셔도 좀 돈 안 쓴 게 그때 맞춰서 쓰려고. 그때 맞을 것 같아요. 오클랜드의 문제였다 이거는. 너무 맞아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았다. 근데 또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연장 계약 그 네. 바로 맺고 있는 것들만 봐도 사실 이 팀이 쓰려면 또 쓰는 팀이 있는 것 같긴 베가스에 하거든요. 가서 그 네. 캐시플로우가 확보가 되면은 제가 보기엔 존 피셔도 진짜로 그때 맞춰서 쓰려고 네. 안 한 것 같아. 네. 그동안. 그러니까 진짜 이분이 구단주들 중에서 자산 규모나 이런 게 뭐 엄청 처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큰 편이죠 오히려. 엄청 큰 편이에요. 엄청 네. 커요. 네. 그냥 저거. 그 연고지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짠돌이 짓 한 것 같아 보니까. 그게 네.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나마 워스트하면 뽑자면 르클럭. 호셀 그거 네. 기껏 데려왔더만. 기껏 그 좀 큰 돈 줬는데 그 1,000만 네. 달러 짜내서 줬더만 5월에 어깨 부여잡고 시즌아웃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고 전반적으로 그냥 내년에 봐야 되는 거는 사실 커츠가 이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면 힘들 뭐 것 이런 같긴 이런 것들 네. 약간 힘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좋은 아이, 올스타 그렇죠. 1루수 레벨의 그런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 그건 정도만 확실합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소포모도 뭐 이럴 때 겪어하죠. 맞아요. 맞아요. 참 여기는 더 이제 배가 부른 게 꼭 제이콥 윌슨은 제가 부러워하긴 하지만 윌슨도 레귤러급으로는 자리를 잡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소더스트럼하고 랑겔리어스 건진 것도 좀 큰 것 같아요. 네. 정체가 되면서 얘네들 자리 못 잡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무렵에 딱 이제 터져주니까 팀에 약간 타선이 견적이 확실히 잡힌 게 뭐 이후에는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게 뭐 갤로프 23년에 정말 잘하다가 24, 25 완전히 망해버렸고 특히 올해는 진짜 완전 레귤러 네. 아래의 성적을 예. 찍어버렸거든요. 그다음에 블러데이도 마찬가지로 그 성적 찍고 DFA 당했고요. 그럼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생각이 나지 않아요. 맞아요. 다른 그, 선수들이 네, 터지니까. 뭐 유망주 망해봤자 뭐 우리 팀 더 좋은 선수들 많은데 그다음에 어느 정도 라스베가스 이전하고 나면은 또 돈 쓸 거고 그걸로 채우면 되는데 그렇죠. 여기 팀은 진짜
나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유망주를 보는 맛이 정말 쏠쏠했던 이번 시즌 애슬레틱스였고요.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팀은 LA 에인저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슬레틱스 반대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조금 기대했거든요. 조금, 아주 조금 다크호스로. 근데 역시나 에인절스는 에인절스였고 홈런은 나름 전체 4위였습니다. 그렇게 펀치력 있는 타선이긴 했는데 문제는 이게 홈런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제물로 바쳤어요. 영혼을 팔아버렸어. 리그에서 가장 높은 삼진율 그리고 가장 낮은 타율의 타선을 기록을 볼넷도 하면서 잘못 얻고요. 예, 아주 극단적인 그런 타선의 모양새가 돼버렸고 요즘 아무리 장타 홈런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여긴 좀 도를 넘었어요 지금. 팀 전체가 조아들이 되면 어떻게? 맞아요. 팀 전체가 하나의 조아들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조아들은 장소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투수 쪽에서는 키쿠치가 나름 그래도 영입해서 분전을 하긴 했는데 그리고 호세 소리아노라는 좀 되게 흥미로운 투수가 이제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하면서 나름의 볼거리는 있었어요. 켈리 젠슨의 싱커볼로죠. 싱커볼로. 예, 그렇죠. 네. 백마일 싱커볼러죠. 그리고 켈리 젠슨의 세이브 행진도 볼만했고 근데 볼만은 했는데 그냥 딱 그거예요. 실속은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일 재밌었던 건 조아델의 37홈런이 아니었나. 여기서 터지네. 그렇죠. 여기서 하필 터져버리네. 근데 물론 출루율은 끔찍하니까 안 보시는 게 좋을 그렇죠. 것 같고. 수비도 네. 안 돼요. 중요해서 그렇죠. 뭐. 그래서 그레이슨 로드리게스를 이제 시즌 끝나고 볼티모어랑 트레이드해서 데려왔고 알렉 마노아를 영입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 뭔가 내년에 반전을 만들어내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로스터의 상태가 쉽지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리빌딩의 초석 이제 첫 연차에 들어선 느낌이잖아요. 네. 그걸 감안하면은 팀의 상황이 막 엄청 나쁘진 않다. 맞아요. 뭐 잭 네토도 분명히 이제 나름대로 스타급으로 올라서려는 그 알을 깨려는 듯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고 뭐 어린 선수들 이제 다 올려가지고 그간 우리가 알던 엔젤스와는 다르게 나름대로 합리적인 운영을 보여주면서 적어도 멍청한 짓은 안 했잖아 올해는. 네. 최소한 지난 몇 년간 엔젤스가 보여주던 그 너희들은 도대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뭐 되도 않는 무브들은 안 했고 최소한 합리적인 운영을 했고 그래서 이후에 내년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제일 궁금한 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딱 분기점을 잘 잡아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또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빠져나가면 아 에인절스는 에인절스구나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좀 정상적인 리빌딩 절차를 밟아 나간다면 여기도 이제 에이스의 뒤를 따라서 나름대로 이제 좋은 팀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올해 워스트 하나를 뽑자면 저는 그래서 로건 오아피랑 아쉬워요. 저기 마이크 트라웃은 이제 사실 많이 좀 예, 갔죠. 간 것 같아요. 예, 진짜 진짜 갔죠. 이게 부상을 하도 많이 달고 살다 보니까 올해 트라웃의 성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2할 3푼 2리의 타율에 OPS가 .800이 무너졌죠. 이러면서 사실 은퇴 시즌 때쯤이면 WR 100은 쌓았겠지 싶은 트라웃이 그러니까 사실 좀 어려운 페이스가 된 것 같아요. 폴스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파워만 남는. 팀 전체가 폴스죠 지금. 그래가지고 좀 많이 아쉬워지긴 아이, 했어요. 아델 근데 스플릿을 볼수록 참 괴이하네요 이거. 그러니까요. 타율 2할 3푼 6리, 출루율 2할 9푼 3리인데 OPS가 .778이네. 네. 볼넷 33개, 진짜. 삼진 151개, 홈런 37개. 대단합니다. 네, 여기 지금 팜을 좀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하피, 샤누엘, 크리스탄 무어는 냉정하게 민나우 팀 코라고 보기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레귤러급 선수가 레귤러만 될 것 같고 네. 네토 정도가 그나마 좀 플러스 스케일이 보이는데 다른 선수들은 조금 애매하죠. 그 문제는 네. 투수인데 이번에 뽑은 선수가 조금 그렇게 평이 좋지가 않거든요. 이 네. 픽을 가지고서 뽑았는데. 타일러 브레머, 네. 브렘너. 브렘너. 타일러 브렘너랑 그 이전에 2등이 라이언 존스인데 이 라이언 선수가 싱글 하이에 뛰고 바로 올라왔던 케이스였나. 그러니까 근데 그랬던 것 잠깐 같은데. 불펜 뛰고서 뭐 내려가서 선발 수업 받고 있는데 썩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라이언 존스는. 네. 그래도 그래도 조지 클라센. 다 근데 조지 클라센까지 막 프런트 라이너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여러모로 좀 애매합니다. 네, 많이 이제부터 했는데 시작이에요. 이제 여기는. 시작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짓 하면 다시 그치. 일단 랜던 치우고 생각하시죠. 정답입니다. 랜던이랑 합의해서 네. 아름답지 않은 은퇴시키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홈런 몰빵팀 에인절스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중부리그로 떠나보시죠. 중부리그에서 처음으로 만나볼 팀은 당연히 이 팀이어야겠죠. 15게임 반차를 뒤집고 지구 우승에 성공했지만 결말이 아쉬웠던 클리브랜드 가디언스입니다. 네. 시즌 전에 사실 오히려 기대치가
더 많이 낮았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딱 5할 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기대와 다르게 말씀해주신 대로 15.5경기 차를 뒤집고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놀라운 가을 야구 승선 기록을 써내려 갔는데 네, 와일드카드에서 바로 디트로이트한테 본인들이 1위 꺾고 올라갔던 디트로이트한테 막혀가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엔 솔직히 말해서 그 연승 구간에 진짜 뭐 집중력 좋고 불펜 싸움으로 이기고 선발 잘 돌아가서 이긴 건 맞는데 타선은 그냥 계속 문제였어요. 사실 후반기 전체로 봐도 타선이 반등은 했다지만 좋은 편이라고 보기는 냉정히 말해서 좀 많이 아쉬웠고 이 끔찍한 타선 속에서 그나마 호세 라미레스가 여전히 또 자기 제 몫을 다 해줬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카일 만자르도가 후반기 때는 그래도 전반기의 붕붕이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맞춰가면서 하드잇을 많이 만들어냈다라는 점 정도 빼면은 솔직히 타선에서 좋은 말 해줄 거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럭키 텍사스예요. 맞아요. 네. 진짜 럭키. 진짜 딱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 팀은 이제 불펜이 슬슬 과부하가 올 때가 됐거든요. 뭐 타선이야 유망주들이 뭐 데라우터라든지 카이푸스라든지 바자나 같은 선수들이 있기야 하고 성장할 시간을 좀 벌어줘야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호세 라미레스의 쥐어짜낸 전성기가 끝나버릴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나마 올해 내년 이때쯤이 세코니도 살아났고 파크메식도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에스피노가 드디어 공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도 보강 조금만 하면은 올해 정말 컨텐딩을 해보면 할 텐데 일단 어떤 식으로 돈을 쓸지 돈을 쓸지가 아니, 의문인데 돈을 애초에 쓸 수 있을까부터가 의문이긴 해요. 지금 관 팔아가지고 뭐 또 유망주 가져온다는데 될까요? 안 돼. 좀 애매하죠. 네. 관 클리블랜드라서 우르크가 100이 안 넘을 걸요. 그러니까 전 클리블랜드에서 고평가되는 게 없지 않아 있다 생각해요. 관은. 팀 컨셉에 맞춰서. 네. 네. 클리블랜드는 이제 몇 년째 지금 팀 약간 컬러가 된 게 끔찍한 타선이죠. 올해도 그 패시브는 변함이 없었고 호세 라미레즈랑 계속 말씀해주신 것처럼 만자로도 정도 빼면은 팀의 OPS 플러스가 100을 넘긴 타자가 없습니다. 팜에도 지금 마땅히 플러스급 스케일이 되는 타자 유망주가 바자나? 드로우터 바자나 정도 빼면 없는데 그나마 바자나도 타격에서 확실한 플러스라고 보긴 좀 네. 애매한 맞아요. 그 프로필을 컨택이 가지고 좀 있고. 이상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레퍼런스 들어가서 OPS만 보더라도 레귤러로 뛰었던 선수들 중에 OPS 700 넘는 선수가 3명밖에 없습니다. 팀 OPS가 지금 .670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미드 시즌이나 이제 이럴 때 다른 어떤 매치 같은 데 나가서도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 득실 마진이라든가 시즌 중반에 그 연승 구간 그걸 보면은 88승 할 팀은 아니에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5할을 목표로 했어야 할 팀이고 왜 88승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했고 그래서 끝까지 경쟁을 했는데 이거를 본인 팀의 파워로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은 이게 클리블랜드라서 또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자면 전 나락이라고 봐요. 네. 당장 다음 시즌 71승에도 좀 이상하지 않다 생각해요. 너무 심해요 타선이. 그러니까 드로우터가 드디어 부상에서 해방돼서 메이저리그 올라와서 뭐 확실한 플러스 요소를 제공해준다면 모를까 지금의 타선 구조와 프로필만 놓고 보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자로드랑 호라 빼면은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장타 제공해줄 선수 없어. 출루 잘 되는 애 관 정도 빼면 아예 없어. 심지어 그런 와중에 그렇게 장타가 없는데 삼진은 또 많이 당한 애들이 또 있어. 뭐가 장점인지 모르겠는 타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보면 볼수록 팀이 좀 숨을 막히시잖아요. 돈을 좀 많이 못 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팀 컨셉을 짜오는 거라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약간 본인들의 컨셉에 너무 잡아 먹힌다는 느낌도 있어요. 보고 있으면. 그리고 스몰 마켓이라고 해도 사실 아무리 그래도 클리블랜드 클리블랜드 마켓이 위스콘신에 그 있는 정도는 저기 아니야. 미러키만큼 딸릴 것도 아니고 여기 너무 안 쓰긴 해요. 솔직히 요새 그 코로나 이후로 진짜 페이롤 보면 와 이게 무슨 과해요. 메이저리그 페이롤이야 싶을 정도로 좀 과하게 안 쓰는 면이 있어서 앞으로는 좀 그래도 지갑을 열 때는 열면 좋겠고 내년 시즌에 투수 쪽에서는 개빈 윌리엄스가 좀 에이스 실링을 보여줄 수 있을지랑 테너 바이비가 올해 좀 안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이전 시즌과 비교해서 바이비의 반등 가능성 뭐 이런 점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2020
6년 시즌 지금 예상되는 그 페이롤 옵션 포함한 보장 금액이 60밀이라고 찍힙니다. 근데 이거보단 더 나오긴 할 거예요. 이제 뭐 연봉 조정 이런 거 하고 나면은. 근데 과하죠 좀. 네. 좀 많이 과합니다. 좀 더 써야 돼요. 이거는 순수하게 더 써야 돼요, 그냥. 여기 돌란 가문이잖아요. 여기 다 돈이 꽤 있는 돈 가문. 많아요, 돈은 여기. 많아요. 여기 그 여기는 안 써서 문제지. 솔직히 좀 괘씸해요. 예. 이쯤 되면 좀 괘씸한 거예요.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예, 좀 더 써야 돼. 이게 뭐야? 메이저리그 구단을 운영할 정도면은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구단 네트워스만 보더라도 자산 규모만 보더라도 이거 감당 못할 그 정도 아니에요. 이거 써야 그러니까요. 돼. 너무 심해 이거는. 네, 다소 아쉬운 좀 구단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클리블랜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개드릴 팀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오히려 클리블랜드랑 반대로 시즌 전 기대치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실패한 시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팀이 무조건 AL에서 다크호스가 될 거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저는 그래도 이 팀이 한때 AL 1위가 뭐야? 리그 전체 전체 1위였었잖아요. 예. 거의 한 6할 4푼 승률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후반기에 완전히 그냥 처참하게 몰락을 해버리면서 예, 87승 심지어 클리블랜드한테 밀려서 지구 2위를 할 거라고는 아예 예상이 안 됐었으니까 많이 아쉬운 결과죠. 물론 뭐 어떻게든 저기 와일드카드 뚫고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디비전 시리즈였죠. 네, 거기서 이제 막혔고 타선의 후반기 전체적인 부진 그리고 시즌 중반부터 이탈한 그 하위 로테이션 선발들이 가장 큰 문제지 않았나. 네, 리스 올슨이랑 잭슨 조브 이제 완전히 빠지게 되면서 그 자리를 대체하려고 들어온 선발 투수들이 좀 해도 너무했던 구간들이 있었어요. 패덱 뭐 이런 패덱. 선수들이었죠. 패덱이랑 모튼이랑 진짜 완전 그냥 날먹 약간 그런 느낌의 선발들이었어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스쿠발이 2년 연속 사이영을 타긴 했어요. 정말 축하하고 우리 시대 최고의 투수 중 하나죠. 이러면 근데 스쿠발의 계약이 당장에 이제 내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스쿠발을 트레이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너네는 스쿠발한테 도대체 오퍼를 날린 게 그게 뭐냐. 약간 이런 그런 말들이 많죠. 아무리 생각해도 토켈슨 그린 에라에 우승을 하는 거는 힘들다고 보는데 뭐 디트로이트 삼형제 매닝 마이즈 스쿠발도 스쿠발이 내년에 떠나면은 진짜 해체가 될 거고 아무리 생각해도 트레이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트레이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의 클락 맥고닉을 이 에라에 다시 한번 달리려면은 스쿠발만 팔면은 그냥 진짜 완벽하거든요. 그게 맞긴 해요. 네. 아니 진짜 4억 달러 주던가 스쿠발한테. 네, 그렇게 잡는 거 아니면은 저는 네. 이거 보면서 항상 생각나는 게 그 그레인키 있던 시절을 킨자시티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딱 이제 유망주 다 레디되고 그랬을 때 그냥 그레인키 팔면서 유망주 다 뜯어오고 그 선수들을 에라를 맞춰가지고 우승 2년 동안 월드 시리즈 컨텐팅하고, 나가고. 네.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딱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바이즈 계약이 끝나잖아요. 그때쯤이면 맞아요. 왜 스쿠버를 아직까지 들고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크게 가지 않습니다. 너무 스코어를 풀어줘야 되긴 해요. 근데 건드리 너무 커요. 받아와야 크고. 되는 유망주가 너무 그 레벨이 높으니까 이걸 맞춰줄 수 있는 팀이 현실적으로 많지도 않을 거고. 그렇죠. 매치 정도 아니면 솔직히 감당하기 힘들다 다저스 보거든요. 매치, 양키스 전 다저스도 이거는 맞춰주기 어려울 지금 정도로. 페이롤 상황을 따지면 네. 그렇죠. 그래도 이 팀 같은 경우에 어쨌든 스쿠바를 팔든 안 팔든 지금 마이너에서 대기하고 있는 유망주들이 워낙 좋아요. 좋단 말이에요. 네. 지금 케빈 맥고닉을 말씀해주셨고 저 브리스 애니어도 있고 타이론 리란소 있고 맥스 클락 있고 트로이 멘튼 올해 데뷔하긴 했지만 브라이스 이 선수 레이너 있고 네 그렇죠. 등등등등 리하우 엄청 있고. 좋은 많아요.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엄청 많아요. 미래가 워낙에 탄탄하긴 한데 지금 가지고 있는 타자 코어 되게 애매해요. 전 라일리 그린이랑 올해 저기 토켈슨 하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좋은 자원들이죠. 좋은 자원들이고 올스타 문턱까지는 갈 수 있는 자원들이긴 한데 그 이상으로 뭔가 뭐 어디 뭐 캔자스시티의 바위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딱딱 확실한 코어가 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네. 저는 그린 빼면은 그나마 그린은 얼마 그나마 해주는데 다른 여기 선수들이 타선 조금 중심 애매해서. 보면 토켈슨, 그린, 토레스랑 캐리 카펜터예요. 음. 저는 그린이랑 카펜터 빼면 믿지 않거든요. 네. 특히 토레스랑 토켈슨은 장기적으로는 쳐내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이 둘은 쳐낸다기보다는 레귤러급 딱 스케일이라서 여기를 확실한 무슨 팀 내 그렇죠. 대표 코어로 삼기엔 좀 애매하지만 데리고는 갈만한데 그러니까 든든한 정도
근데 확실한 한 명이 필요하다는 느낌. 여기가 딱 그 시애틀 막 올라오면서 너희는 제발 야수를 사라 할 때 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에는 근데 그때 시애틀하고 다른 점은 여기는 지금 팀 내 탑 유망주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다 이제 야수 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선수들 자체 수급이 가능하다는 게 좀 그나마 장점이라서 너무 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여기도 우리 알지만 디트로이트도 매츠, 양키스, 뭐 다저스 이런 진짜 슈퍼 메가마켓이 아니다 뿐이지 쓰려면은 적당히 괜찮은 올스타급 한둘 정도는 필요에 따라 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시장 잘 상황 지켜보면서 이후에 어떻게 이제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갈지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여기는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스쿠발 차치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뭐 바에즈 빠지고 조브 돌아올 때쯤 좀 각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망 스쿠바를 스토리로. 만약에 판다면 또 받아오는 대가가 어마무시할 거기 때문에 뭐 당장 매치랑 링크가 나는 것만 보더라도 거기 뭐 가상 시나리오만 보더라도 뭐 맥린까지는 모르겠지만 스프로 통에다가 뭐탑 카슨 벤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요즘에 너무 요즘에 그렇죠. 유망주 가격이 말이 안 돼가지고 카슨 벤지 들어가면 아마 1대1 구도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스쿠발 남아 있는 계약 기간 생각하면. 그래서 괜찮은 유망주 둘 셋 내지는 디트로이트가 윈나우를 계속 할 거라면 아주 솔리드한 레귤러급 둘 셋은 받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대가 주축으로 잘 만든다면 전혀 급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 스쿠발의 내년 시즌 이제 계약이 종료되는 이 스쿠발의 무브에 따라서 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좀 상황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팀은 캔자스 시티 로열스입니다. 솔직히 작년보다 훨씬 팀다운 팀이 됐거든요. 네. 팀 전체로 봤을 때. 맞아요. 근데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거는 작년에 화싹이 있었고 올해 화싹이 없었어요. 그거 말고 달라진 게 없어요. 뭐 마이켈 빈이 둘 다 브레이크아웃 하면서 타선이 어느 정도 갖춰지기도 했고 그걸 보여주는 게 후반기 WRC 플러스가 11등이었어요. 오. 근데 전반기에는 텍사스랑 같이 거의 꼴등 꼴등 아니게 피츠버가 있었어요. 예. 한 29등, 28등 막 이랬었거든요. 그 투수진에서도 선발 뭐 부비치가 거의 전반기엔 1선발급 활약을 보여주고 노아 카메론도 어느 정도 그렇죠. 네, 뭐 잘해줬고요. 1, 2선발급까지 아니어도 4, 5선발 정도는 충분히 돌 수 있는 정도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불펜도 에스테베즈 영입하면서 얼색을 세더맨으로 돌릴 수 있게 됐고 근데 여기 문제는 너무 명확해요. 작년부터 쭉 있었던 외야의 공격력 문제가 너무 커요. 그 다음에 이제 야심차게 준비했던 조나단 인디의 트레이드 실패 이거 두 개 때문에 그냥 한 끗 차이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팀이 중반에 한번 셀링을 하고 갔어야 된다 생각을 했거든요. 뭐 누구 팔다든지 누구 팔고 컵스에서 뭐 외야 유망주를 받아온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달리는 걸 선택을 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좀 수명이 많이 깎였어요. 그래서 이 팀이 길어야 내후년 뭐 빠르면 내년까지가 컨텐딩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카글리온이나 카터 젠슨 특히 카터 젠슨 좀 저점이 높다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카글리온은 고점이 높고 근데 둘 다 터지는 건 좀 욕심인 것 같고 둘 중 하나 터졌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내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스칸티노, 바비쭈, 마이켈 가르시아 이 3코어까지는 저는 위닝 팀의 코어로 쓰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바비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마이켈 가르시아도 이번 시즌 보여준 타격 프로필 생각하면은 뭐 두 번째 옵션 정도는 충분히 견적이 나오고 파스칸티노는 뭐 아주 단단한 저점 아주 높은 그 레귤러급 플러스급 일루스라고 보기 때문에 고민이 없는데 그 뒤를 받쳐줄 만한 선수들 결국엔 이거를 케글리아논이 해줬어야 됐는데 루키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건 좀 그러니까 내년부터 잘해줘야 되고 모두가 커츠만큼 칠 수는 없죠. 그치. 누군가는 망해야 돼. 커치가 어딘가에 커치가 있으면 어딘가에 케글리아논이 있는 거야. 벌써 망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년엔 잘하겠지. 나 올라가지 못했잖아. 나는 케글리아논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망주 시절부터 그렇죠. 나쁘지 않다고 봤는데 올해처럼 못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올해는 좀 많이 안 좋았고. 네. 내년에 뭐 컨택 적당히 하겠죠. 이거보단 잘하겠지. 야, 이거보다 못하면. 이거보다 못하면 안 돼. 야 2할 4푼만 쳐도 적당히 나와요 이 선수. 올해는 2할 오픈 쳤어요. 뭘 2할 그러니까. 4푼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보단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OPS 한 .750 정도로만 맞춰줘도 충분히 그 정도면 충분하죠. 충분히 이후에 이제 업사이드 고려하면은 견적이 나온다고 보고요. 아쉬운 건 전 개인적으로 레이건스였어요. 네, 레이건스 이 팀은 부상 때문에. 와카, 루고, 로렌젠, 카메론, 부비치 특히 부비치 전반기에 보여줬던 활약은 거의 뭐 사이용 페이스였으니까 네. 말할 것도 없는데
뭐 내년에 돌아와서도 저는 올해 같은 활약은 모르겠지만 3점대 중반은 충분히 찍어줄 만한 그런 아주 단단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다고 보고 레이건스가 결국엔 이 에이스 역할을 다음 시즌에 돌아와서 해줄 수 있느냐 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좀 더 아쉬운 게 있다면 그 외야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스벨이 나름대로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선수가 툴 구성이 괜찮거든요. 분명히. 맞아요. 예. 파워도 어느 정도 뭐 뛰어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있고 뭐 주력이라든가 내지는 뭐 컨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 좀 헤비하게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드들 입장에선 이스벨을 슬리퍼로 분류해놨던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얘 괜찮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W 한 3은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올 시즌 들어가서 그 이 선수한테 나름대로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컨택이 좀 무너져 버리면서 좋지 못한 활약을 선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캔자스 시티의 그 구상도 좀 망가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캐글리아논을 루키 시즌부터 상수로 두고 계획을 짜는 에이 미친 놈들은 없어요. 냉정히 말해서 루키한테 상수 기대치를 가지고 시즌을 출발하면 그거는 직무 태만이에요. 태만. 그쵸, 아이, 그쵸. 당장 올해 콜업 된 거부터 그치. 대단한 거예요. 잘한 거야. 트리플레이 충분히. 올라오기도 쉽지 않을 거라면. 근데 마이너는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와서 좀 이제 고생을 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고 보고 이제 이후에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어 3명을 서포팅할 만한 좋은 타자를 좀 어떻게 수급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결국엔 또 마켓의 한계 때문에 네. 네. 여기서 더 쓰기가 좀 힘들지 네, 않을까요? 지금 좀 그게 계속 걸려 있어. 네, 그게 아마 루고 계약이 없었으면은 좀 더 쓸 수 있었을 텐데 루고가 지금 2년 46밀. 아, 그래서 아까 루고 네. 누구 사가라고 한 거구나. 네. 그래도 그래서- 루고 좋아하시죠? 잘하잖아요. 아, 루고 나오면 잘하잖아. 루고가 후반기 다 망쳤어요. 루고가 루고가 아니야. 있는데. 네. 뭐, 그럼 어쩌겠습니까? 뭐 잘 워스트 해야지. 한명 뽑아주신다면 오늘. 저 너무 많은데 그래도 MJ요. 인디아는요. 아 인디아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멜렌데즈. 왜냐면은 MJ랑 램프로 때문에 외야 영입을 못했어요. 아.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디아는 뭐 얘 망하는 거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근데 MJ 램프로 망하는 건 다 예측을 했거든요. 예측을 했는데 왜 그대로 두냐 이거지. 아 그니까요. 그렇죠. 그게 더 나빠요. 인디아는 아무도 예측 못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네. 네, 이제 미네소타 트윈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솔직히 이 팀에 좀 점수를 준다면 꽤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되게 애매한 노선인 팀이었고 컨텐팅도 안 되고 뭐 탱킹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초반에 잠깐 잘 나갈 때 있었어요. 근데 이때도 당연히 화살을 많을 때였죠. 그렇죠. 그러나 뭐 미드 시즌에 코레아, 듀란, 잭스 특히 코레아 판 게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스튜어트 이런 선수 다 팔아버리면서 새로운 판 짜는데 성공을 했고 루크 키샬 이 선수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라인 체퍼스도 있고 맷 월너도 여전히 부상만 아니면 잘 치고 있고 그다음에 아무리 망했다지만 그래도 1픽 루이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젊은 코어 자원들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투수진도 조라이언이나 파블 로페즈 이 두 명을 빼고 보더라도 사이먼 우즈 리차슨이나 아벨이라든지 타지 브래들리도 데려오면서 되게 재밌는 선발 라인이 완성이 됐는데 이 시점에 말하기 좀 그렇지만 되게 미네소타가 되게 유망주들이 괜찮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젠킨스 포함해서. 그래서 3년 늦어도 3년 후면은 좀 우승급의 라인업 컨텐팅을 할 수 있는 라인업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우승이 그 중부지구 아, 우승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아, 그렇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더 탱킹할 기세인 것 같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 당장 구단주 쪽 뭐 메가 한이마님 계속 그러고 돈 쓰기 힘들 것 같고 저는 로이스는 팀의 핵심 코어라 보기 이제 좀 어렵지 않나. 버스트 가기 좀 버스트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애매한 수준인 것 같아요. 나오면 네. 뭐 적당히 할 때도 있긴 한데 이제는 막 인상적이지도 않고 못 나오죠 문제는. 그리고 여기 리툴딩 할 생각이었으면 발렌드를 안 팔았을 거예요. 아, 전 발렌드 팔 때는 이거 몇 년 아예 시원하게 쉬어가자라고 느꼈어요. 쉬어가자를 생각한다고. 근데 또 오늘 루머에 따르면 벅스턴이랑 조라이언을 이번 오프 시즌 때 팔 생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확히 그 노선이 어느 그러니까 쪽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팔라면 사실 지금 진짜 너무 네. 적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조라이언 최고예요. 네. 벅스턴도 지금 파는 게 맞죠. 맞아요. 이게 벅스턴이 어느덧 32살이고 올해 진짜 오랜만에 그 규정 타석 채우면서 거의 아마 한 8년 만에 채운 걸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건강한 시즌을 보냈음에도 사실 다음 시즌에 언제 또 깨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선수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팀의 코어로 삼고 가기에는 나이도 많고 부상 이슈도 있어서 지금 어떻게든 팔아야 돼요. 네. 좀 아쉬워요 미네소타는. 그렇죠. 여기는 그 스몰 마켓인데 거 불구하고 나름 돈을 썼거든요. 뭐 벅스턴, 코레아 뭐 옛날에 누구지 그 도널드슨 뭐 이런 선수들 사면서 했는데 안 풀리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 시즌도 막 엄청 나쁘다 생각하진 않았는데 지난 시즌에 그 대폭락 여파가 이어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워스트 하나 꼽으라면 저는 루이스 워스트로 꼽겠습니다. 저도 뭐 얘가 잘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나오면 무조건 잘한다. 라서 그래도 기대감을 갖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많이 나왔는데 많이 못했어요. 올해가 메이저리그 데뷔한 이래로 가장 많은 경기 수를 출장한 시즌이었는데 문제는 OPS, WRC 플러스, 타구 프로필 등 기대 지표들 다 그냥 박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기대치를 이제는 하향 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로이스를 워스트로 뒀습니다. 저 그나마 아쉬운 선수는 파블로 로페즈 어. 너무 못 나왔어요. 네. 더 나와줬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나와야 되는데. 저는 아쉬운 선수 그리핀 잭스. 아, 이 선수 작년 프로필에 올해도 물론 이제 FIP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네. 평균 자책점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 선수 만약에 올해도 잘했으면 훨씬 더 많이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타디 브래들리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이 선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실. 스토퍼만 있는 느낌이라서. 네, 미래를 더 도모해 봐야 할 미네소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팀은 시카고 화이트삭스입니다. 와, 작년에 비해서 무려 19승이나 더 했습니다. 야, 문제는 121패 시즌에서 102패 시즌이 된 거라서 문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리빌딩 과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정상 궤도로 올라온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탐망주였던 그 콜슨 몽고메리가 마이너리그에서 완전히 붕붕이로 망한 줄 알았는데 메이저리그 올려놓고 보니까 또 잘 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었는데도 이 선수가 21개 홈런 때리면서 그래도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냈고 크로시 트레이드의 메인 칩이었던 카일 틸도 어쨌든 성공적으로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안착을 했어요. 포수로서. 그리고 뜬금없이 그랜트 테일러라는 투수가 갑자기 불펜에서 튀어나와가지고 100마일을 뿌리더라고요. 근데 프로필을 보면 선발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넥스트 크로셰. 네, 그래서 우한 크로셰. 그래서 되게 다음 시즌이 오히려 더 재밌는 팀이 되지 않았나. 원래는 한동안 기대가 없었는데. 그리고 또 뭐 앞으로 노아 슐츠라든지 노아 슐츠는 좀 이상하긴 한데 지금 어쨌든 슐츠도 있고 헤이건 스미스도 있고 저기 브레이드 몽고메리 등등등 여러 질 좋은 유망주들이 많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몇 년 뒤면 또 로스터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라고 하면은 지금 남아있는 계약이 루이스 로버트랑 앤드루 베니텐디가 있는데 로버트 언제 팔까? 어떻게든 그냥 뭐라도 받고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그리고 또 영입했던 앤서니 케이도 얼마 전에 영입했는데 이 선수 또 패디처럼 이제 유망주 받고 팔겠죠. 이런 과정을 좀 많이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예, 나쁘지 진짜로 나쁘지 않아. 확 치고 올라갔던 그 2010년대 중후반의 그 기세는 너무 말도 안 되게 진짜 하룻밤에 꿈처럼 꺾였지만 20년대 이제 들어서서 진짜로 엄청 오래 갈 줄 알았거든요. 이 절망의 세월이 한 20년대 통으로 날려버릴 줄 알았는데 리빌딩의 첫 스텝 자체는 나쁘지 않게 잘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일부에 말씀드렸던 콜로라도 따위랑은 걔가 다른 제대로 된 리빌딩을 하고 있고 지난 시즌 대비 아까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19승이나 더 했다는 거. 리빌딩 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져가지고 탱킹을 해서 최상위 드래프트 픽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리빌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전 시즌보다 5승씩 10승씩이라도 꾸준히 승수를 올려가면서 탱킹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시즌에 50승을 했으면 이번 시즌에는 그 최상위 픽을 받는 선 안에서 55승 해주고 그 다음에는 한 60승 65승 해주고 그 다음에 70승 하면서 이제 로터리 벗어나고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종목 불문하고 매년 50승씩 쳐박으면서 매년 1픽 받는 거 좋지 않아요. 그거 진짜 별로예요. 그거 영원히 그 굴레에 갇혀버리는 거라서 그 매년 50승 쳐박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어린 선수들이 그만큼 안 올라온다는 소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승수를 늘려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화이트삭스의 일단 리빌딩 첫 스타트는 되게 잘 끊었다고 보고 팜 상태도 생각보다 빠르게 정상화가 됐고요. 네. 크로셰 팔고 못 팔고 이런저런 선수들 주워온 선수들 우리 요즘에 인터넷 용어로 쌀먹이라고 하죠. 예, 이제 팔아서 다 뭔가로 바꿔 먹었고 이제 다 올라오는 걸 보니까 여기도 시스템적으로는 최소한 리빌딩 팀으로서 어떤 기본은 갖춰놨다. 예,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서 2026년에는 몇 승을 할지가 궁금해요. 여기서 만약에 한 60승대, 70승대로 올라온다면 분명히 제 궤도에 올라가는 거라 생각을 하고 유망주들 성장 아까 몽고메리 말씀해주신 것처럼 노아 슐츠도 좀 정상화가 되면 충분히 밸류가 나올 거고 그런 한 명 한 명 이제 지켜봤을 때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다음 시즌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몽고메리 다음 시즌이 좀 많이 궁금해요. 이 선수가 마이너에서 한때는 컨택이 장점이라고 평가받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진짜 그 장점이 다시 발현이 된다면 제2의 시거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수가 지금 올해 한 시즌 한 6월 7월 이쯤 콜업돼서 뛰었는데 유격수에서 5A를 6을 쌓았거든요. 이 선수 수비도 좋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게 건강 이슈인데 허리 이것만 어떻게 개선되고 컨택만 좀 정상화된다면 진짜 예전에 한번 탑10 하면 들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때 기대치 충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메리칸 리그 동부 리그로 떠나보시죠. 처음으로 만나볼 팀은 투타의 완벽한 조화 아래 월드 시리즈 왕자에 도전했던 토론토 블루제이스입니다. 워낙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팀.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지? 가즈만을 필두로 선발력가 되게 잘 돌아왔고 뭐 컨택 기반 타순의 불개주 특히 스프링어의 부활로 인해 되게 그냥 타선 자체가 강력을 했어요. 근데 뭐 유일하다시피 한 호프먼 영입은 그냥 엄청난 실패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포스트 시즌에 잘 던졌어요. 아, 그러다 이제 그 홈런으로 결국 실패로 돌아간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시즈 폰스에 영입했으니까 네. 선발 더 강력해졌을 거고. 이 시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올해 토론토 반등 그러니까 팀 전체가 반등을 했잖아요. 이 반등 속에는 그냥 스프링어의 반등도 있을 것이고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최고의 악성 계약이 될 줄 알았거든요. 토론토에서. 근데 그렇죠. 갑자기 올해 36인가 7 아닌가요, 이제? 근데 5이요. 네. 그 정도 됐는데 올해 갑자기 WRC 플러스 166 찍으면서 32개 홈런. 휴스턴 시절보다도 잘 치는 성적을 기록을 해버리니까 이게 이럴 수가 없는데 싶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렇게까지 반등을 크게 하진 않잖아요. 반등을 작게 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타자들이 컨택 위주로 일단 가져가는데 히팅 포인트를 죄다 앞에서 놓고 치면서 적극적으로 친 게 오히려 좋게 작용했던 그런 한 시즌의 컨셉이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불개주 같은 경우에도 원래 우리가 맨날 뭐 이 선수는 50홈런 쳐야 되는데 발사각이 왜 이렇게 땅으로 꽂히냐 뭐 이랬던 시절도 있는데 이제는 그냥 그 정도 홈런 기대 안 하고도 그냥 충분히 이 선수가 타격에서 엘리트 레벨의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어가지고 그냥 이런 방향성으로 가는 것도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컨셉을 잘 짰죠. 네. 올해 토론토는 뭐랄까 그 장타 일변도로 최근에 약간 흐름이 가고 있었고 결국에는 기승전 장타로 가고 있는 그 트렌드 속에서 뭐 최근에 물론 몇몇 팀들이 그걸 거스르면서 어떤 변화를 그 약간 돌파구를 마련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토론토는 거기에 대해 정면으로 이제 컨셉을 확실하게 잡고 방향성을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팀도 장타를 치는데 기본적으로 어프로치 그리고 컨택에 좀 힘을 주는 로스터를 구성을 했고 그게 확실하게 시즌 중후반으로 가면서 더더욱 성과를 내면서 리그 정상급의 타선을 구축을 했죠. 그래서 네. 그게 결국엔 플레이오프까지 이어지고 월드 시리즈 끝에 끝까지 가면서 다저스를 무너뜨리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냥 아쉬운 거죠. 그렇죠. 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잘했고 정말 본인들에게 사람들이 그 가졌던 기대치를 한참 초과하는 어떤 진짜 엄청난 그 괴랄한 힘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가나 싶었는데 낭만을 챙기나 싶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된다는 게 참 잔인하죠. 잔인한 겁니다. 승부라는 게 그래서 저는 네. 올 시즌 한 해 토론토 워스트를 뽑자면 단연코 산탄데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산탄데어가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올해 한 5번은 망각을 한 거예요. 다 잘했어. 저 방금도 진짜. 까먹었어요. 네. 산탄데 빼고 다 잘했어. 저도 이 순간 팀은. 까먹어가지고 이 선수가 있었나 싶었는데 올해 OPS 아휴, 0.5대 쳤고요.
심지어 포스트 시즌 때도 못 찼습니다. 그냥 좋은 영입이라 변명의 생각했는데. 네, 좋은 영입이었는데 변명의 기회가 없고요. 그래서 남은 과제는 이 산탄데어가 일단 반등을 시켜야 되고요. 무조건 어쨌든 받는 돈이 워낙 커가지고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CJ 폰스에 영입했으니까 선발진은 얼추 그래도 구상이 됐어요. 여기서 뭐 베리오스를 팔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 타선의 그 컨셉을 지키려면 보비셋이 무조건 토론토에 일단 맞아요. 남아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보비셋이 나가게 되면 이루랑 숏이 아마 어니 클레멘트랑 안드레스 히메네스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갈 텐데 쉽지 않네요. 좀 아쉽죠. 어니 무게감이. 클레멘트가 잘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정도의 타자가 아니고 비셋이 사실 뭐 지금 뭐 흘러나오는 썰들에 의하면 뭐 토론토가 터커를 노린다, 뭐 4억을 지를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비셋이 좀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맞는 게 아닌가라는 어느 생각이 정도 좀 동의합니다. 있어요. 네. 네. 4억 주고 터커 사오는 것보다는 1억 5천에서 2억 주고 비샷 비샷 남기는 게 좀 더 효용이 높아 보여요. 네, 그냥 이루 쓰면 차라리 되잖아요. 예. 맞아요. 비셋 그리고- 이름은 진짜 완벽한데. 그리고 그렇게 남는 또 1, 2억 불 더 다른 데 투자하면 더 팀이 강해질 것 같은데 네. 뭔가 모르겠어요. 월드 시리즈라든가 뭐 시즌을 거치면서 본인들이 느낀 게 있나? 약간 확실한 스타 플레이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나? 뭐 그렇다면 뭐 이해를 못할 건 아니지만 비셋이 그래. 근데 비셋은 이미 토론토에서 스타 그 플레이어일 텐데. 정도 레벨을 해준 그렇죠. 타자 다만 아닌가. 그건 있어요. 지지난 시즌에 워낙에 꼬라박아가지고 그 그렇죠. 저점을 보니까 이걸 믿지 못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셋이 한 가지 문제가 그 계속되는 하체 부상. 네, 그게 네. 좀 걸리긴 해요. 누적이 되니까. 네, 이번 시즌 팀 로스터가 전체적으로 스텝업을 하면서 이제 내년 시즌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토론토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뉴욕 양키스입니다. 양키스는 캐시먼 단장님의 원맨 쇼라고 생각을 해요. 뭐 기존 1선발 게리콜 부상으로 바로 시즌 아웃이고 후안 소토 나갔고요. 루이스 시양 타고 바로 부상으로 시작하고 이런 압도적인 악재들을 가지고 오프 시즌을 시작했는데 벨린저 성공, 프리드 성공, 그다음에 시즌 초에 토피더벳 유행으로 또 아, 그렇죠. 그냥 압도적인 타선력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미드 시즌에도 마찬가지로 베드나 도발, 제이크 버드 그리고 르메이유 치우면서 맥맨도 영입했어요. 진짜 와 진짜 짱 잘했다. 이거는 최고다. 양키스 올해 월드 시리즈 가겠다 했는데 그 모든 꿈이 마이애미전 한 경기로 다 무너졌어요. 나가리가 됐네요. 그때 다 나와서 다 영입생들이 전부 열심히 다 다 나와서 다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랬었죠. 얄궂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17점 어쩔 수 없죠. 네. 네. 아 그래도 뭐 양키스 괜찮습니다. 뭐 잘했어요. 벤라이스 잘했어요. 잘했고 네. 슈리트러도 그리고 좋은 슈리트러 모습 보여줬고. 굉장히 잘해줬고 올해 보여준 네. 양키스의 그 정규 시즌 퍼포먼스는 사실 토론토한테 1위 자리를 내줄 정도로 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이것보다 더 잘했어야 되긴 두팀 하는데. 승수가 같아요. 네. 근데 그리고 그 저기 포스트 시즌에서도 사실 토론토를 만났을 때 양키스가 전 그렇게 타자들이 단체로 못할 거라고 생각은 아무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악재다. 단기전 심지어 잘했어. 저지조차도 가을 때 잘한 ALDS였는데 네. 나머지들이 그렇게까지 다 못하면 뭐 져야죠. 어떡해요. 단기 변수 터진 거예요. 네. 네, 이게 원래 야구가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저지가 3핏 MVP를 달성을 했고 여전히 잘 치고 있고 그리샴이 퀄리파잉 오퍼로 남아서 어쨌든 내년에도 양키 스타디움 빨로 어쨌든 좋은 성적을 낼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네. 그리고 지난 시즌에 데려왔던 치점도 올해 아주 좋은 활약 이어가면서 그렇죠. 팀의 코어로 자리를 잡았고 거기에 벤 라이스가 그렇죠. 올해 좀 지금 기대 지표에 비해서 오히려 스탯이 안 나온 거거든요. WRC 불운했어요. 플러스가 그렇죠. 133이었는데 더 잘할 겁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잘 칠 타자라는 거를 본인이 보여줬기 때문에 타선의 파괴력에 있어서는 내년에도 올해만큼 잘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양키스 걱정은 하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마켓도 워낙 크고 지금 팜 상태도 여전히 좋고 조지 롬바르드 주니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 올라온다는 얘기 있고 이 팀의 약간 약점이라고 할 만한 게 그래도 내야잖아요. 네. 내야의 약간 뎁스 부족이 약점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볼피가 이제 머스트를 뽑는다면 결국엔 볼피로 귀결될 것 같아요. 무조건 동의합니다. 아, 네. 타격이 해도 너무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 유망주 시절에는 나름대로 이제 올라오면은 생각보다 그 프레임 대비 파워가 괜찮다. 네. 홈런 좀 칠 수 있을 것이다. OPS 또한 700에서 750은 쳐줄 수 있고 수비로 일을 낼 수 있다. 약간 이런 평가 받으면서 되게 리그 정상급
유격 유망주로 각광을 받았는데 타격이 좀 심하더라고요. 이거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 진짜 몇 년 한 1, 2년 더 하면 이거는 논텐더급이에요. 그러니까 수비를 이렇게 해준다면 논텐더까지는 안 당하겠지만 사실 이러면은 이게 저기 조이 오티스랑 다른 게 뭔가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올해 심지어 수비 지표도 네, 수비 망가졌잖아요. 지표가 망가져 망가지기 시작해서 그게 문제인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미들 인필더라는 게 수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메이저리그 레벨에서 결국에는 컨텐더 특히나 이런 빅마켓 팀들이 확실하게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수비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포수, 미드필더, 센터필더가 1인분 해줘야 되거든요. 타석에서도.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고 있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교체 대상이 되겠죠. 예. 그나마 조금 애매한 게 불펜 베드나 정도 빼면 올해 그러니까 성적 대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한 거 대비 승수가 안 나온 건 데빈이 좀 몇 경기 뽑아 던졌거든요. 네, 집어 그게 던졌어요. 거의 예. 불펜에 단적으로 하나 책임이었는데. 얘기하면 그 데빈이 작 피던스한테 홈런 맞았어요. 그 피더슨한테. 예. 네. 그래서 말 다 했어요. 그러니까 데뷔는 올해 억가가 좀 있었던 것 억가도 같아요. 있긴 한데. 그러니까 매치가 3년 50밀 주고 영입한 이유도 알겠어요. 예. 이 선수 지표를 보면은 이렇게 맞을 그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올해 좀 많이 억가가 있었어. 예. 뭐 한 번 그럴 수 있죠. 재작년 비세처럼 그치. 작년 예. 비세처럼 뭐 한 시즌 좀 내려올 수 있죠. 근데 뭐 아무튼 양키스 근데 불펜이라는 게 워낙 이런 특히 빅마켓들은 사면 되죠. 네, 사면 되는 거라. 맞아요. 너무 문제 보강이 없어요. 쉬운 곳이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잘 보강하리라 믿고 뭐 양키스는 양키스입니다. 내년에도 플레이오프 노릴 거고 지금 코어 상태라든가 팜 상태 보면은 뭐 볼피만 어떻게 좀 각성을 그렇죠. 하거나 처리해 준다면 걱정 하나도 없을 거라 봐요. 거기에 게리 콜이 멀쩡하게 돌아와야 될 그렇죠. 겁니다. 그게 근데 중요하죠. 얼마 빨리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 솔직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늦게 와도 플레이오프에서 정상적으로만 와주기만 해도 맞아요. 월드 시리즈 한번 다시 가볼만 하죠. 네, 이미 탄탄한 로스터를 갖추고 있는 양키스이기 때문에 내년 시즌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팀은 보스턴 레드삭스입니다. 좋아요. 네, 보스턴 그렇죠. 같은 최고예요. 경우에 최고였죠 올해. 근데 물론 이제 와일드카드에서 어쨌든 양키스한테 패배하면서 탈락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다크호스라고 분류되는 그 딱 전형적인 시즌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 특히나 크로시의 활약이 대단했죠 올해. 어마어마했죠. 세일 처음 네. 왔을 때만큼 충격적인 퍼포먼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와일드카드 등판 때도 그렇죠. 거의 그 정도로 했었고 근데 다만 이제 다른 선발 쪽에서 뭐 음. 베이오라든지 지올리토가 이닝을 먹어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아래 선발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솔리드한 선수들은 아니었어가지고 베이오까지는 지올리토까지는 괜찮았어요. 지올리토까지는 네. 그 셋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외가 좀 맞아요. 에휴. 그래서 다음 시즌 같은 경우에 이제 코넬리 얼리라든지 페이트 톨리라든지 이런 선발 유망주들이 아직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계속 테스트해가면서 쓸 것 같고 올해 망했던 잊혀진 이름인 테너 테너 헙도 헙. 있고 등등등. 머스트죠 사실상. 그렇죠.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타선에서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또 좋은 유망주가 하나 터졌죠. 로만 앤서니. 좋은 수준이 아니죠. 네. 최고죠. 최고의 수준 엘리트죠. 네. 신인답지 않아 진짜. 사실 프로필 보면은 얘가 한 지금 이제 FA 맞이하는 무슨 탑 올스타급 외야수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 서번트 페이지를 찍어내고 있어가지고 뭐 그러니까요. 내년에 얼마나 할지 이미 약간 좀 두려운 수준이고 사실 이 팀은 제가 1부 때 매치랑 다저스가 OTP 만약에 3게임을 한다면은 가장 하고 싶은 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좀 더 어린 선수들이나 약간 육성하는 재미를 추구하신 분이라면 보스턴 고를 거예요. 예, 보스턴 지금 유망주 상태들이 워낙 좋고 이미 다 졸업을 앤서니라든가 뭐 얼리 이런 선수를 졸업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탑 5급의 팜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고 올해 아쉬웠던 크리스티안 캠벨이라든가 마르셀로 메이어를 제외해도 뭐 이 선수들 내년에 더 잘하겠죠. 제외해도 여전히 또 이제 올라오는 유망주들이 또 무더기로 대기하고 있고 네. 정말 좋은 팜을 가지고 있는데 간만에 트레버 스토리가 잘해줬어요. 잘 하는 잘했어요. 거를 그게 처음 변수였어요.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스턴 오고 나서 잘했던 시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실 보스턴 오기 전에도 그닥 잘 하는 것 같으면은 또 부상당하고 그랬었죠. 그랬었는데 근데 올해 드디어 이제 거의 풀경기 뛰었네요. 157경기 나왔네요. 야 대단한데요. 그러면서 25, 31 기록했고 잘했어요. 간만에 밥값을 해냈고 또 내년에
이 타자들이 지금 외야가 특히 지금 교통 정리가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로만 앤서니가 빠르게 터져주면서 로만 앤서니에다가 라파엘라. 세단 라파엘라에다가 윌리아 윌라 아브레유. 아브레유 있죠. 근데 제런 듀란이 이제 그러면 좀 붕 뜨게 되는데 붕 뜨는 게 제론 듀란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파엘라를 다시 내야로 컨버전 시키기에는 사실 수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그게 네, 너무 그건 아까워서 결국에 듀란을 팔긴 팔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얘를 팔긴 팔아야 된다고 하던 애가 WR 5를 찍은 애라서 그러니까요. 얘가 2024년에는 거의 준 MVP 레벨이었고 지난 시즌도 아쉽다는 평을 듣는 것 치고는 너무 잘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듀란을 팔아서 또 유망주를 채운다고 생각하면 좀 끔찍해지긴 합니다. 팜 상태가. 오히려 좋은 아예 직전감 투수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오히려 않죠. 에이스를. 그러니까 듀란을 판다면 에이스를 받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못해도 이 선발. 네, 그래서 듀란을 팔아서 에이스급 투수를 데려오려고 하고 보스턴 팬들은 그걸 원하고 있는데 그게 자꾸 서로 격차가 좀 있거든요. 보스턴 팬들이 원하는 투수는 뭐 콜 레이건스라든지 헌터 그린 같은 투수들. 그나마 이제 조라이언까지 합의 가능. 근데 이제 뭐 듀란을 원하는 팀들은 MECN이라든지 뭐 어림도 없는 소리 로얄스로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MCN을 CN 은 어떻게 듀란을 데려와. 뭐 거지하죠. 크리스 부비치 뭐 이런 거랑 막 서로 지금 너무 그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부비치 선이면은 오히려 캔자스에서 부비치에다 유망주 괜찮은 한두를 얹어준다 그럼 합의가 가능한 선 같아 보이는데 그 외에 지금 다른 시나리오 나오는 것들 보면은 제 생각에는 듀란을 데려오려고 하는 쪽에서 너무 좀 어림도 없는 소리들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가상 시나리오겠지만,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마지노선은 부비치 플러스 알파예요. 네, 부비치 플러스 알파로 뭐 카터 젠스는 좀 무리겠지만 지금 뭐 안 돼, 캔자스에서 뭐 탑5 유망주들 중에 한둘 정도는 더 얹어준다면 견적이 나온다 보고 콜레이건스는 사실 근데 전 콜레이건스도 1대1을 할 수 있다 치면은 양쪽 다 만족할 만하다 보거든요. 콜레이건스는 근데 이제 문제가 계약이 싸게 묶여 있어서 그렇죠. 그게 그게 문제예요. 계약이 너무 싸. 계약도 싸고 그것 때문에 가치가 엄청 예.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일반적인 계약이었다면 했죠 당장 네, 네. 하자 이랬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당장 내년에 보스턴이 저는 어쨌든 보강을 알차게 좀만 더 하면은 충분히 갑자기 뜬금 리그 1등 해도 안 이상할 전혀 로스터라고 이상하지 생각을 않아요. 합니다. 이미 소니 그레이를 데려오면서 그러니까. 좀 더 선발 보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고 좀 이 아까 저희가 많이 말했지만 제런 듀란을 어쨌든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좀 이 부분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왜 미리 팔려고 한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포화된 걸 아니까 상대 팀이 후려치는 것 같아서 닥치면은 그 대가가 떨어질 수밖에 예. 없어요. 그러니까 매치랑도 지금 링크가 잠깐 있었는데 매치에서도 내줄 수 있는 게 맥클리는 좀 어렵지만 스프롯이나 통에다 알파는 가능하다는 약간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쉽죠. 아쉽죠. 그러니까 그쵸. 내가 보스턴도 아쉬울 것 같아. 그 정도는. 올스타 외야수인데. 그렇지. 근데 다 지금 후려치고 있어요. 근데 뭐 너네 솔직히 어차피 많잖아. 뭐 왜야 4명 쓸 것도 아니고 보스턴은 팔아야 근데 돼요. 그냥 써도 되긴 해요. 그것도 맞아요. 네. VC 쓰면 되지. 요시다 수납하고. 그래 요시다 수납하고 야 듀라나 DH로 가라 아니면 차라리 어브레우 아니면 그러니까. 그래 아까 얘기했던 저기 라파엘라 내야 알바 뛰자. 네, 라파엘라 이후로 보내고 어 그럼 또 막 어찌됐지 교통 정리가 그래 되긴 되긴 하거든요. 돼요. 급할 게 없어서 서로 네. 그래갖고 저는 그냥 제일 궁금한 건 앤서니가 다음 시즌에 WR 얼마 쌀까 네. 그게 궁금합니다. 네, 되게 그냥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는 보스턴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팀은 템파베이 레이스입니다. 네, 홈구장 지붕이 파괴되어가지고 이게 새빵살이를 했던 시즌이었는데 그래서 좀 많이 불우했죠. 그럼에도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또 볼만한 요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시즌 초반에 그 조나단 아란다의 포텐셜이 터진 거랑 후반기에는 카미네로가 홈런포를 이제 쏴제끼는 거를 보면서 차기 코어를 그래도 둘쯤 찾았다라는 느낌이고 특히 카미네로 같은 경우에는 겨우 이제 22살밖에 안 됐는데 기가 막히죠. 홈런을 올해 45개 때렸나요? 음.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컨택이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장타를 뭐 홈런 45개 때리면은 뭐 아쉽다고 할 건 아니고 이미 아델도 이렇게 하나도 어린 안 하죠. 나이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렇죠. 이후에 컨택을 조금씩만 개선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이 선수가 그 체이스 레이트가 좀 과할 때가 있어요. 구간 단위로 자르면 너는 왜 그런 공을 대체 휘두르는 거니?라는 소리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것만 좀 보강을 해주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지금 굳이 뭘 타율을 올리려고 하기보다 지금 컨셉 유지하면서 장타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만 해줄 수 있으면 특히 템파 같은 팀은 제가 우리 스몰 마켓 팀 계속 얘기하면서 장타자 찾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아, 네. 뭐 교타자, 뭐 개피터 이런 선수들 찾는 거는 육성 여하 그리고 이제 좀 싼 FA들 데려와서 메울 수 있어요. 근데
카미네로 같은 진성 슬러거는 스몰 마켓 팀들이 품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재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체 육성한 선수가 이렇게 해준다는 거는 템파 입장에서는 엄청난 축복인 거고 장기로 묶어놓을 수 있다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팀은 저는 다음 시즌 관건은 결국에는 세 가지라고 봐요. 카미네로가 올해 페이스를 유지하거나 여기서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셰인 맥클라나한이 제발 복귀를 좀 해서 본인의 그 부상 전 폼을 좀 되찾을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조시로 네. 여기도 툴가이가 결국엔 스몰마켓은 자체 생산한 툴가이들이 잘해주는 게 고점을 올리는데 제일 중요해요. 그렇다면 카미네로 오케이, 맥클라나한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그 조커 카드가 뭐냐? 전 조시로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시로우가 그 한창 좋을 때 폼, 그러니까 뭐 20-20 내지는 좀 더 가면 30-30 뭐 이런 느낌을 낼 수 있는 뭐 니어 엘리트급 외야수로 자리를 잡아준다면 지옥 같은 알동에서도 한 자리 좀 어떻게 경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맥클라나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문제가 이 선수가 당한 부상이 그 신경 문제라서 그러니까. 그 옛날에 하비라든지 스트라스버그가 당한 그 부상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쉽지 않아요. 올해 그 리앱 등판 나왔을 때도 사실 구속이 92말, 91말밖에 안 나오는 거 보면서 왜 이러지 싶었는데 역시나 이제 신경 문제로 그렇게 수술을 받게 돼서 내년에 솔직히 이 선수가 옛날만큼의 그 에이스 스토프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는 전 장담을 못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선발진이 지금 라스무센, 페피오 그리고 좋아요. 쉐인 바즈, 뭐 세이모 뭐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잘하는 거랑 별개로 흥미로워요. 재밌어요. 오모시로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선발 투수들이 또 어차피 버텨줄 거라 타선에서만 조금 해답을 더 찾아주면 그래도 옛날만큼의 템파베이 페이스대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선수가 카슨 윌리엄스라고 생각하는데 올라와야죠. 그러니까 30 많이 당하고 컨택 못하는 거 알겠는데 결국에 이 선수가 어쨌든 그 숏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 말고 지금 옵션 없어가지고 결국에 이 선수가 안정적으로 안착을 할 수 있느냐 마냐의 문제가 좀 많이 달릴 것 같기는 해요. 윌리엄스군 제대로 자리 못 잡으면은 풀타임 주전으로 그 월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좀 끔찍하죠. 월스 볼 바에 오티즈처럼 치더라도 카슨군 넣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김한 선수가 좀 아쉽네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딱 좋은 핏이었는데 그러니까 베트런타로 가버렸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벌티모어 오리올스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알동 마지막으로 소개하게 될 팀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사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못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너무 아니랬어. 저는 속단하기엔 좀 이르긴 한데 팀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마치 그 2021년 이후 화이트삭스 보는 느낌이 좀 아이고. 좀 싸한 조짐이 좀 있긴 좀 하죠. 쎄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선발진은 보강을 좀 많이 대충 하긴 했어요. 브래디시가 아예 없었던 걸로 봐도 무방한 시즌이었고 코빈 번스도 나간 마당에 그러면 너네 컨텐딩이면서 선발은 누가 돌래? 라고 하면 이제 갑자기 스가노랑 모튼을 데려와서 뭐 하는 건지. 완전 그냥 소위 그 인터넷 용어로 쌀먹 마인드잖아요. 이건 이게 매치는 달려야 되는 쌀먹으로 데려왔던 예. 애들이 적어도 전반기엔 잘하기라도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네. 선수들이랑 퀄리티가 아예 다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달려야 되는 팀의 행보가 맞나 일단 첫째로 의심스러웠고, 근데 또 막상 시즌 시작하고 까보니까 타자들이 이제 갔어? 문제가 너무 단체로 터져가지고 일단 거너 핸더슨이 전반기에 못하고 후반기에 좀 살아나긴 했습니다만은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선수들 많잖아요. 잭슨 홀리데이. 잭슨 홀리데이, 코비 메이어, 메이어, 그 커스테드 등등등등 많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이 하나같이 지금 다 전반적으로 그 선구 쪽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를 보면은 눈 컨택. 네 이거는 그냥 볼티 팀 전반적인 그 야수 육성의 문제 아닌가 싶을 정도고요. 심지어 바사요도 마지막에 올라왔을 때조차 똑같았거든요. 눈이 맛이 예. 상한 채로 그러니까 올라가고. 공통적으로 트리플 A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드 치면서 폭격을 하는데 메이저리그 올라오면 그 수준의 레벨에서 대응을 단체로 못 하잖아요. 이거는 문제인가? 예,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육성의 문제. 그래도 그나마 좀 희망적인 얘기하자면 그 투수 쪽에서 트레버 로저스가 그래도 돌아와서는 굉장히 잘했다. 어마어마했죠. 예, 109.2이닝 동안 ERA 1.81. 물론 내년에도 이성적이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 지표들은 아니었는데 109이닝 던지고 사이용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칼 스타워스 보낸 거가 조금은 덜 아쉬워졌다. 이거는 다행이고
그리고 카일 브래디시가 마지막에 몇 경기 던졌죠. 돌아와서 괜찮았던 것 그때는 같아요.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카일 브래디시가 무조건 에이스 역할을 맡아주고 그 뒤에 이제 등등등 선발 좀 더 알차게 영입을 해서 시즌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타에서 변수 다음 시즌 확실하게 상승을 해줘야 될 선수 한 명씩 꼽자면 저는 그레이슨 로드리게스. 팔렸잖아요. 갔잖아요. 아 맞아요, 헛소리했다. 그러니까 그 지로드 말고 카일 브래디시죠. 네, 브래디시가 브래디시랑. 무조건 올라와줘야 되고 야수에서는 러치맨. 네, 저도 그렇죠. 러치맨 선수가 원래는 저는 여전히 포수로서 기본 빠따 체급이나 그 선수의 체급은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러치맨이 데뷔할 무렵부터 여러 리포트나 뭐 프로필 볼 때마다 얘가 슈퍼스타까지는 모르겠는데 올스타는 안정적으로 되겠다. 플로어가 되게 높은 유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그 플로어가 좀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세부 지표를 보게 되면은 운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 네, 특히 맞아요. 한창 안 좋았을 때에도 하드잇은 오히려 커리어 하이를 찍었을 정도로 타구 프로필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때 진짜 불운했던 구간 몇 경기 보니까 그 XBA 그러니까 기대 타율이 5할이 넘어가는 타구들이 연달아서 뭐 6개인가 7개 잡히고 뭐 이러더라고.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너무 이제 기죽지 말고 하던 대로 하면서 본인의 체급에 맞는 활약을 보여준다면 팀적으로 타선이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2의 맷 위터스가 되면 안 되죠. 네. 맞아요. 러치맨이 22, 23 시즌 잘 해주고 24 시즌에 약간 좀 아쉬웠죠? 부진할 때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어요. 음. 근데 25 시즌부터 좀 의아해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좀 문제라고 그게 생각하고 문제예요. 기대치가 러치- 떨어진다는 거. 러치맨은 정말 못할 때 의아해야 하는 타자였고 네. 그 정도의 기대치를 받았던 선수인데, 그러니까 뭐 이 선수가 OPS 1을 넘기고 이런 그건 걸 아니죠. 기대하지 않았겠지만 800. 항상 800을 넘길 선수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막 올해 7도 못 넘겼는데 별로 의아해하지 않고 있거든요. 너무 혹사당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 몇 년 사이에. 수비 이닝이 많긴 했죠. 예. 그리고 한 명 더 뽑자면 전 잭슨 홀리데이가 아, 전체 1등 기대치는 이제 충족하기 어렵다 생각을 해요. 아 그래- 무조건이요. 네. 사실 전 그때는- 전체 1등 네, 뽑힐 때도 좀 그 과대평가- 프로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도 적당한 레벨까지는 올라올 여지는 아직은 남아 있다. 저는 레귤러급은 네.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좀 그러니까 올해 OPS 0.689에 OA -8은 좀 많이 실망스럽거든요. 근데 좀 공수에서 좀 더 올라오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올라오게 할 것 네, 같아요. 올라올 것 올라올 것 같아요. 같아. 나이가 아직 워낙 어려서 워낙 어려서. 22살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 BA 탑 1등 했던 선수들 유망주들 중에 잭슨 홀리데이가 많이 약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번에 1등 찍고 있는 뭐 코너 그리핀이라든가 그전 로만 앤선이랑 비교해도 스케일이 다른 선수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예. 네, 이렇게 아메리칸 리그 팀들에 대해서까지 시즌 리뷰를 진행해봤는데요. 오늘 야자수가 준비한 야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더 재밌는 야구 이야기를 주제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자수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 댓글 또한 환영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방송을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호스트 조건이었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